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6월 3일 대선 되겠죠. 6.3 대선 앞두고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뭐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공명선거가 되길 바라는데 현재 미국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6.3 대선은 99.9%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지? 뭐 음모론 아냐? 소설 같은 이야기 아냐? 라고 하지만 진실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와 지식을 아느냐의 차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두 번째니까 익숙하신가요? 현재 전환길 뉴스에 오셔가지고 가장 댓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바로 이서진 학생, 예쁜 옷을 입고 온 예쁜 우리 이서진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지금 YFF의 대표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예뻐. 네. 이거 그래 제가 설명했는데도 계속해서 댓글에 네. 예뻐가 뭐지? 뭐냐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한국어로는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싸우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youth, 맞아요. 젊음, 청춘, 2030. 청년, 청년, 예뻐, Election. 일렉션, Election 투표, for the 뽑다, 부정선거 fighters. 네. fraud fighter, fraud가 부정선거, election, fraud fighters.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이분 우리 나오면 시청이 높아져요. 이서진 아씨 나오면은. 그래서 워낙 똑부러지고 누가 봐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해 주는데, 제가 배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선거,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무슨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냐. 네. 그걸 다 보는데 뭘 누가 그 강당에서 개표하는데 부정선거하는데, 그때 서진 씨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본인이 선한 만큼 남들도 다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던가? 맞죠? 그 말씀 제가 인용을 많이 해요. 네.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 날은 우리가 또 미 대사관앞에 맞아요. 가서 네. 부정선거 국제 감시단을 보내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어로 그때 하셨죠. 네. 그죠? 영어로도 하시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바로 SK텔레콤의 해킹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 선관위에서도 해킹이 됐다 그랬어요. 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맞아, 이거 관련해서 네네. 이제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막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해도 일부러 숨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당한 적 없다 막 잡아댔죠. 네, 정말 수상하게도 스스로 자기들이 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 받았다라고 이실직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해킹당한 게 선거 통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투개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과거 이미 선관위에서 다 발표한 공표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황교안 전 총리님도 그거 해킹한 사람은 정말 할지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 정도로 투개표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그 해킹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전에는 이제 국내 선거인 수하고 제외 국민 있죠. 네, 제외 국민. 선거인 수를 구분을 했었어요. 한국이 네네. 구분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킹 후에 테이블을 보니까 그 구분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국내 선거인 수는 이만 몇 명이고 네네. 제외 선거인 수는 몇 명,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합쳐져서 그걸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수를 봄으로써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던가 그렇죠. 이거에 네. 위배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볼 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계산을.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과거에 네. 뭐 예를 들면 사전 투표, 관외 투표, 해외에 있는 우리 이제 그 교포나 네. 그 국민들이, 제외 국민들이 투표했는 게 몇 명 했는지, 국내에서 몇 명인지는 이렇게 과거가 구분이 돼 아니라 있습니다. 네, 그죠. 과거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네. 없애버린 거예요? 네, 다가올 6.3 대선에서도 이렇게 알 수 없겠네요. 만약에 이제는? 선관위가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다면 네. 그쵸,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라는 게 네. 이렇게 나뉘어 있어야 그걸 제대로 대조 분석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걸 다 뭉개버린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사실은 재외국민 투표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재외국민 선거는 깜깜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한국에 있는 선거보다 재외국민 네. 선거는 훨씬 그 감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당일 투표는 가서 신문 예치하고 투표 네. 끝나고 이제 투표함을 열고 그 이제 강당에서 네. 개표하면 되는데, 네. 제외 우리 국민들은 우편으로 보내올 거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편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네. 오는 과정에서 우리 뭐 경찰에 입회가 있는지 네. 좀 깜깜이죠. 네, 왜냐면 실제로 네.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네. 4.15 총선을 앞두고 사실 이제 재외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투표를 하려면 미리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재외국민 등록해야죠. 네, 미리 등록을 한 재외국민의 숫자보다 실제 투표한 유권자가 최대 7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그때 밝혀졌었어요. 그건 부정선거,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 그래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가 네. 투표장에 와가지고 투표를 한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명을 해라 네. 해라 했는데 제대로 해명을 그때도 하지 않았었고, 야.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의혹이 나왔던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는데 네, 네. 코로나 팬데믹 탓에 실시가 되지 않았던 그 미주 한인의 재외선거도 손을 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네, 네. 그 4.15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수가 조작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왜냐면 TV에서 네네 이제 유튜브 방송에 이제 제보를 했던 네. 시스템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선거 데이터를. 그렇죠. 거기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확정 명부 유권자 수가 66,402명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네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 네. 유권자 수는 14만 6,289명이니까 7만이 더 많네요. 네, 기존 발표보다도 7만 명 이상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었던 게 중앙선관위는 이제 그 재외국민 그 등록을 한 네네. 수에 맞춰서 투표용지 수를 맞춰서 외국에 보낼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리고 그 확정된 유권자 수라는 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7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해명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사전투표 조작을 할 때 제일 네. 핵심적인 게 수를 부풀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투표자 네네. 수를. 네. 근데 사실 재외국민에서도 그럴 의혹이 정말 큰 이유가 사실 재외국민들은 막 공관까지 가가지고 그거 등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살던 분들 말을 하는 게 거의 정말 선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적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셨죠? 그 선관위에서 네. 재외국민 선거 안내하는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네. 1,027만이 나왔어요. 1,000만. 네, 1,027만이 나왔는데 조회수는 300 몇 개밖에 안 돼요. 아니 2천만 명이 네, 그 조회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조회수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1,027만. 그러니까 1천만 정도 되는 조회수에 맞아요. 좋아요 수는 300 몇 개. 좋아요가 300 몇 개고. 300 몇 개밖에 안 된다고? 네, 사실 재외국민 그 선거를 네. 안내하는 영상이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그러니까 높- 왜 높지? 정말 근데 그게 또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네. SKT 그 사건하고도 좀 뭔가 사람들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구심이 증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재외국민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감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고민이 해야 돼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늘 부정선거 그거 뭐 음모론 아냐?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는데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알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재외 국민이 미리 사전 등록한 사람 6만 명 있는데 실제 투표자 수는 14만 명, 쉽게 말해서 7만 명 가까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답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실체죠, 실체. 이거는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있을 아까 6.3 대선 앞두고 네네. 재외 국민에 대한 안내 유튜브인데 네. 조회수가 1천만. 네. 야, 이거는 1,000만 명이 조회했다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네. 전환기 영상 중에서 1천만 넘은 게 기존에 뭐 제가 자크 열린, 네. 진짜 열린 강사. 네. 그 다음에 흑화한 길이, 애기한 길이가 맞다는 네, 그런 네. 영상이 1,000만 건 겨우 넘거든, 몇 년간. 네. 그런데 선관위에서 올린 재외 국민 투표 안내에 관한 조회수가 1천만이 되었다. 그런데 네. 좋아요는 300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의혹은 이거죠.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투표함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투표 이제 용지가 네. 추가 투입된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전산 조작에 관한 거.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재외 국민에 대한 투표자 수는 적은데. 의심이 돼요. 네. 근데 실제 투표자 수는 그러니까 재외국민 미리 신고한 나는 몇 명인지 알고 신고를 네, 받으니까 네. 그만큼 했는데 실제 투표자 수는 7만 명이 더 많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조금 저도 의심이 드는 게 사전투표도 네. 우리가 문제 삼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구에서 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찾아보니까 네. 그 재외국민 투표 때 이재명이 58%, 윤석열이 32.9%. 아 지난 대선 때네요. 아, 네네. 그런데 이때
이재명 후보가 제외투표 17개 시도에서 모두 윤 후보에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료를 봤어요, 제가 어제. 야, 다시 한 번 더요. 이재명 후보가 제외투표에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75.14% 득표율을 기록한 대구에서도 네. 재외선거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5.3%, 윤석열 후보는 40.6%.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대선 재외선거 있죠. 모두 승리를 했는데 2012년 그러니까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재외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또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재외투표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재외선거에 좌파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랑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네. 놀랍게도 제외 국민 투표했는 것에 대해서는 17개 시도에 전부 이재명이 승리했다. 네. 약간 사전투표 그거랑 너무 패턴이 똑같아서. 시청자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설마 하는 사람이 머리가 빠가 아니야? 아니 설마가 아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외 국민들이 그 투표는 이재명이 17개 시도에서 다 이겼대요. 그러면 제외 국민들은 전부 이재명 편이다. 네. 그 다음 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5%를 얻었는데 75% 득표했는데 제외 국민의 대구 지역 사람들은 주소지를 둔 사람들 제국민은 45대 40으로 이재명이가 대구에서도 이겼어. 실제로 대구에서는 윤석열이 75%를 득표하게 되는데 네. 제외 국민 대구 주소지에 있는 대구 사람들도 해외에 가버리면 이재명 표가 된다 이거잖아. 네. 무려 미리 내가 제외 국민으로서 어디 해외 공간에 네. 가서 내가 투표하겠다고 했는 네. 인원은 6천 명이었는데 실제 투표자 수는 14만, 무려 7만 명, 2배가 더 많잖아요. 2배 이상으로. 네. 누가 투표했지? 유령이 투표했나? 그래서 여러분 영화가 개봉됩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5월 21일 개봉됩니다. 놀랍게도 이영돈 PD가 감독이고 전환길 제작이야. 내가 전환길이가 이메일로 자료 막 보내드렸거든. 부정선거 네. 제보 반응 이런 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영돈 PD 최고 KBS 탐사 보도의 최고 PD분이죠. 이영돈 PD가 직접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겠지요. 네.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전환기도 그랬다니까요. 네. 처음에는 아니 뭐 소설 같은 이야기 음모론 뭐 떨어진 사람이 괜히 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의심해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영돈 PD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설마하는 게 대부분 다 당일 투표에 끝나고 이제 강당에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수십 명 수백 모여가지고 네. 개표하는 거 그것은 부정선 안 일어나죠. 도둑질을 어느 도둑놈이 다 보는 데서 도둑질 하겠어요? 바로 이것처럼 깜깜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뒤에 4, 5일 뒤에 이제 당일 투표니까 그 사이에 네. 투표함 관리에 대해서 부실하잖아요. 예?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개표 과정은 텔레비전에 우리가 그 화면 모니터를 통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A 후보 몇 프로, 네. B 후보 몇 프로, 뭐 어떠저떠 이렇게 딱 전사는 되잖아요. 네. 그 전사나라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초등학교 지적 수준만 가져도 인터넷 수준만 가져도 해킹 가는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의심이 되는 게 의심이 되네요. 그 SKT 해킹. 그래 그거하고 이번에 관련이 있죠? 네.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님도 말씀을 하신 게 이 네. SKT 해킹 뭔가 의심스럽다. 네네. 이게 부정선거를 위한 위조 신분증을 만들기 위한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전투표에서는 본인 확인기를 쓰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이제 네네, 여기 그렇죠. 위에다가 신분증을 스캔을 네. 해요. 뭐 그게 여권일 수도 있고 모바일 네네, 신분증일 네. 수도 있고 한데 이 신분증 스캔을 하는데 그 오류율이 10%. 사실 이번 시연회에서도 박지원 네. 변호사님이 지적을 하셨던 게 네. 1%도 오류율이 안 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네. 오류율이 10%인 데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또 뭐 우리도 어쩔 수 이런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근데 왜 사실 그 업체랑 하지? 네. 아니 그냥 오류가 10%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네. 뭐냐면 본인 확인기라고 하면은 확실히 예를 들어 지문을 댔을 네. 때 그 지문을 대면 지금 스캔된 지문이랑 원래 여기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지문이랑 대조를 해서 확실히 똑같은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스캔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그럼 본인 스캔이 확인 의미가 되고 없잖아.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폐기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즘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변호사님들도. 그러니까 사실 예. 뭐 왜 하는지 의미가 네. 너무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스캔만 했다가 대조를 해야 되는데 기계 네. 내 데이터와 대조를 해야 되는데 대조라는 게 아니라 본인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계 의미 나는데 사실 그게 진짜로 확인이 되었는지 아, 그럼 중국인이 막 와서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근데 거네. 네,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사실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신분증 종류가 네. 엄청 다양해요. 예를 들어 학생증 이런 거 있죠. 네. 사실 학생증 이런 거는 위조가 훨씬 쉽잖아요. 네. 그다음 모바일 신분증 같은 거 네.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중국인 신분증 위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왜냐면 이제 제주도에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잖아요. 관광 목적으로. 네. 그러면 30일 동안 이제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서 네. 1인당 여기 뉴스 보면은 186만에서 744만 원 이런 범위에 돈을 준 다음에 네. 신분증을 위조하는 거예요. 와. 신분증을 위조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 취업하려고 아, 골치 제주도 아프다, 골치 외에 아파. 다른 한국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신분증 위조한 사례 실제로 많이 드러났어요. 아, 그 불법 뉴스에도 나왔어요? 체류자들도. 뉴스에도 네, 뉴스에 정말 많이 신분증 나와요. 위조는- 네, 네. 이거는 그냥 레거시에도 다 나오거든요. 네, 뉴스에 나왔는데. 네네네. 그래서 검찰도 다 구속 기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감시하실 때 있죠. 부방대에서 네네네. 감시하시고 할 때 이런 점들을 잘 감시를 해야 돼요. 야, 네.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지. 그렇죠. 현재 동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몇 표 차이 정도로 당선됐죠. 그때가 한 몇십만 표 차이였죠. 그죠? 몇십만 표면 대통령 당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이 80만 명 이상 와 있잖아요. 네. 통계에 따라 100만 명 넘다는 썰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자,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왜 부정성을 하려고 하지 이놈들이? 네. 라고 묻겠지만 여러분 현재 제가 가장 쉬운 사례 이거지요. 하이브리드 전쟁 또는 우리 체제 전쟁 또는 우리 초안전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이미 절반 이상 중국 속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천안길 진짜야? 몰라서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중국이 자, 우리가 A라는, 체제 전쟁하는 하이브리드 아시안 미사일 한 방을 쏠고 남의 나라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이 한 5조 원 이상의 돈을 뿌리고 있다고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A라는 집단을 지배하고 싶어. 그러면 그 지배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그 집단의 리더, 지도자를 나의 편 만들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 지도자 뽑는 게 뭐죠? 투표입니다. 선거죠. 따라서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서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교육이든 의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민법 만들어 친중 중국인도 건너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분 중국인이 선거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중국이라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우스 코리아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돈 5조 원 투입,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도 투자해가지고 투입해서 네. 집어먹을 수 있으면 내 거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선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상상 이상의 돈을 뿌린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업무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퍼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에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해킹이 왜 이렇게 발생하지? 거기다 퍼즐을 중국을 딱 갖다 넣으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요. 퍼즐을 중국 갖다 넣어보세요. 다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중국 우리나라 먹으려고 상상한다는 생각하면 다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네,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 조금 네. 부연을 하자면 실제로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본인 확인기에 대한 내용은 절대 음모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스스로 말을 했어요. 이번에 시연회에서 네. 이제 윤용진 변호사님 가셨잖아요. 변호사님이 이 지문 동일성을 기계에서 확인하냐 하니까 안 한다고 했고 네. 그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냐 하니까 없다고 했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러면 위조 신분증으로 투표하는 사람 어떻게 적발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 외국인이 굳이 위조까지 해서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바보 아니야, 이씨. 이랬다.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오네. 야, 선관위 보고 있나?
야, 외국인이 막 투표해서 자기 나라 유리한, 네. 지도자 뽑으려고 충분히 의도할 수 있지. 바보 같은 것들 선관위 이런 놈들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국민 세금 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에서도 그 녹취록을 입수를 했는데 네. 그 성관이 소속 사무관이 말을 한 거예요, 직접. 본인 확인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런데도 도입하잖아요. 네. 선관위 답변해보라고. 본인 확인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아니 진짜 우리 그 당일 투표는 그런 거 안 하잖아. 당일 투표는 신분증 맞아요. 제시하잖아. 본인 사람이 신분증을. 여권 우리 공항 가도요. 그렇죠. 신분증을 사람이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도 기계가 네, 네, 있어도. 그렇죠. 근데 여권도 사전 그렇고. 투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 기계에다가 하는 거고. 이거 돈 엄청 네. 들이가 또 도입했을 거 네, 아니야. 이거 보면은요, 이제 2024년 총선 앞두고 2023년에 200억 원 200억 원? 투입해가지고 1만 7천 대의 그 본인 확인기를 교체를 1만 한 7천 대나? 근데 이 오류율이 10%인 그걸로 싹 다 교체를 하는데 아, 지금 미친. 200억 원을 쓴 거예요. 여러분 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본인 확인기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본인 확인기 네. 다 본인 세금인데 확인 우리 검색해보면 세금인데. 네. 우리가 신분증 당일 투표처럼 해달라는 게 늘 제가 우리가 원했던 건데 당일 네. 투표에 가면은 본인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 맞나 안 맞나 선거 네. 참가할 공무원들이 그 알바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주소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표하러 가지 네, 않습니까? 네. 투표 용지를 받고 근데 사전 투표는 뭐라고요? 본인 확인기 본인 네. 확인기를 가져와서 신분증 제시 안 하고 그냥 이 뚝 눌러서 그냥 하는 거예요. 투표 용지를 준다는 거죠. 이런 걸 왜 200억이나 주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되는 게 아니라 막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학생증 이런 것까지도 다 신분증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 그 중에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방지 기능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거 얼마든지 위조해서 중국인이 몇 번을 투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런 거 있죠. 국민에 다 알리고 싶다니까.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영화가 개봉됩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여러분, 네. 100만 우리 관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100만, 200만. 그래서 이슈가 돼야 돼요. 여기 5월 21일 개봉되니까 전환길 제작입니다. 꼭 봐주십시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설마 부정선거 관심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선거 하나 많아야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 주권 행사인데 그거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전학일 선생님도 말씀하셨었지만 그 영국에서도 유권자 4천만 명의 신산 정보가 털렸는데 알아보니까 배후에 중국 해커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과 영국이 이제 그 중국 정부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그 중국 해커 집단을 실제로 기소하고 제재를 했거든요. 와, 4천만 네. 명. 우리나라 그 국민 인구만큼이나 되네요. 네, 그래서 영국 정부도 이제 이게 2021년에서 202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유권자 4천만 명의 정보가 노출이 된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중국.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국까지 저 멀리 있는 나라까지도 중국이 개입을 하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데 네. 바로 이웃에 있고 맞아요. 중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그 시진핑 네. 중국 네. 하나의 중국 이걸 위해서 한국에 선거 개입하지 않는 게 네, 이상하죠. 그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그 막 이메일 이런 거 있죠. 네. 그다음 뭐 전화 통화 기록 이런 거를 해킹한 혐의로 그때 또 제재를 했었거든요. 아까도 그 영국 보니까 성관이 네. 시스템 해킹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성관이 시스템이구나. 명부, 네,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해가지고 명부. 그 유권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그렇죠. 노출한 거예요. 네. 와, 이번에 다시 한 번만 이제 다음 주제 말씀드리기 네네, 전에 좋습니다. 그 시간상. 정리를 하자면 네. 너무 의심되는 것이 이제 SKT 해킹 건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성관이. 3시간 해킹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재외국민수하고 네. 그 국내 투표자 수 그거의 구분을 없앤 없앤 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맞춰지는 그래서 지금 약간 사람들이 네. 추측을 하는 것도 뭐냐 4월 22일에는 네. SKT 해킹으로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됐고요. 그 다음에 4월 23일 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이 3시간 동안 해킹 받아가지고 그걸 빌미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구분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4월 24일이 재외국민 투표 신고기간 마감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좋아요는 300 몇 개인 그 영상이 말도 안 되는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번에 재외국민 선거로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말 높아요. 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저는 거대한
이제 뭐 저는 뭐 중국이라고 봐요. 네. 중국 가능성이 크죠. 네. 과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적국이 누구 있을까? 과연 미국이 이런 짓을 할까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이런 거 할 일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부정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외국민 이상한 투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다 유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의혹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선관위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입법 발의했죠. 전환길처럼 지금 서진이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대요. 정말 아니 이러면은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겠어요? 친중 당과 친중적인 정책을 펴는 정치인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죠? 네. 이제 시간 많이 지났지만 네, 꼭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쁘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이 공동대표이신 그 공명선거 전국연합에서도 네, 네. 그렇고 하고 있는 것들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지자체장에게 그 그렇죠, 투표관리관 그렇죠. 네, 개인 도장을 찍게 해달라고 네.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에 따르면 그 투표관리관 당일 투표도 그렇고 사전 투표도 그렇고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 나눠줘야 그게 유효한 투표지입니다. 투표용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도록 선관위가 조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의서를 주잖아요. 그 동의서의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 네. 이거를 발송을 해요. 각 지역의 관공서에. 지자체. 네, 그러면 그 각 지자체에서 이 동의서를 그 투표 그 관리관을 하는 공무원들이랑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에 사인을 해라. 그러면 사인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선관위 자신이 도장을 다 만들고 너네한테 줄 테니까 투표한 다음에 다시 그 도장을 우리가 회수해 가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해버리면은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아예 인쇄날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쇄된 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정원 점검 결과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 도장 파일을 절취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프린트를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조 투표지를. 투표용지를. 네네.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도 당연히 이건 상식이잖아요. 왜냐면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야 자기 도장. 선관위가 네, 아무리 투표용지가 있어도 도장이 없으니까 조작을 못 하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다시 가져가니까 얼마든지 그냥 도장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그럼 위조 투표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지자체 있죠. 거기에 공문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 박주현 변호사 TV 들어가시면 게시물에 그 공문 풀로 다 올리셨거든요,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그걸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거든요. 뭐냐면 그 지자체장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거 하지 않겠다. 동의서 받는 거 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겠다라고 한 사례가 이번에 있거든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장께서도 네.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상식 아닙니까? 아니 우리 초등학교 반장성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의 이 도장 물론 네. 교실에 몇 명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겠지만 네. 우리 예를 들면 이거죠. 네. 공무원 시험 치러 가잖아요. 네, 네, 치러 네. 가면 OMR 카드가 있잖아요. 네. 내가 정답을 여기에 그 감독관이 와서 도장이나 네. 사인을 다 해요. 네. 직접. 왜냐하면 요 거는 가짜가 아니다. 내가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혀진 걸 가지고 우리가 투표해야 유효한 투표 용지인데 네. 현재 선관위에서는 투표 관리관의 도장 필요 없고 선관위에서 자체 도장을 나눠주겠다. 네. 그리고 나서 투표 끝나면 그 도장을 가져간대요. 네, 너무 그러면 찍어줘. 선관위에서 얼마든지 그냥 취해로 찍어가지고 자의적으로 네. 마음대로 투표 용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할 때 네. 이 지자체장에게 말을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투표 관리가 하는 거는 결국 공무원들이랑 교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 공무원들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선관위가 지금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도록 조장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수 있어요. 그 아. 투표 관리관 진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냐면 공범이 되는 거네, 그죠? 네. 박주현 변호사 TV 들어가면 나오는 박주현 변호사. 네. 박주현 변호사 TV. 네,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행위가 그 부정선거를 하는데 동조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어쨌든 명백하게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명 위조 및 동행사 직무유기 이런 범죄에 실제로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확실하게 경고를 네. 해야 돼요. 이제 전한길 쌤도 기자회견에서 경고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왜 이거는 6.3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용민 사무총장 비롯해 실무 책임자들, 네. 그리고 금방이로 공범들한테 네. 우리가 형사처벌 플러스 모든 그 부정 관련해 있는 사람들한테 민사소송까지 다 제기하려고 합니다. 네. 장난이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국민적인 아마 소송단이 꾸려질 수도 있고 그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네. 그런 공문이 곧 올 건데, 그죠? 네, 네. 곧 오겠죠? 오면은 싫다. 그 동의만 안 하면 돼요. 동의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동의만 안 하면 네. 되고. 어쨌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전한길 선생님도 같이 하셨던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선거감시단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황교안 전 총리님, 민경호 전 의원님, 박주현 변호사님, 전한길 선생님 다 오셔서 또 자유대학하고 예프하고 네. 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공문을 만들어서 예쁘에서 모든 그 기관들 있죠. 뭐 백악관, 뭐 네. 재무부, 네. 뭐 막 온갖 CIA, 네. 그리고 그 의원들, 미국 네.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친트럼프 인사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엑스나 이메일이나 네. 그 컨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온갖 대로 우리가 다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선관위를 설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선관위가 국제선거감시단의 그 참관과 감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선관위를 설득을 해서 국제선거감시단에 파견을 하면 우리가 국제적인 여론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마치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가 그렇죠. 국제적으로 여론화가 네, 됐기 때문에 또 제재가 가해지고 네. 이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런 거 같이 봐주시고, 이 영상 보시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주현 변호사 TV, 네. 공병호 TV, 네. 또는 하용남 TV, TV, 웨드 카르텔 이런 영상 보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설마 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데요? 어느 후보 유불리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깜깜인 제외 국민 투표에 관한 거, 사전 투표에 관한 걸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습다라는 우리가 감시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늘 이제 깜깜이라 불려지는 이 전산화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대만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네.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 개정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지금 국회 생각하면은 국회의원들 300명 필요도 없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체가 네. 원래 정치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서울대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전환기는 원래는 강의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참 이 모양입니다. 아마 네. 국민들 역시 대다수 마음도 다르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정리하면은 제외 국민 본인 확인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봐 주시고, 그리고 4월 2일 날 SK 틀렸고 4월 3일 날 선관위가 틀렸는데 선관위에서는 틀리고 난 뒤에 제외 국민과 우리나라 안에 국내에서 투표는 그 가운데 선이 없어져서 이제는 어디에 투표가 이거 왜 그럴까요? 누구의 지식일까요? 뭔가 부정성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 일 거라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중국이 가장 대한민국을 쉽게 먹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친중적인 정치를 당선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중국에 돈 먹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 거고 친중적인 정책을 펼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중국에 속국이 되겠죠. 그 첫 번째 단초가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에서 조작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참, 늘 음모라 있고 소수 같은 이야기만 이렇게
근거가 많습니다. 네. 자, 네, 끝으로 우리 서진 씨 감사드리고 예뻐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사실 시작한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많은 가입자 수가 있었어요. 1000명에 가깝게 우와. 그 등록을 하셨고 실제로 운영진도 이제 몇십 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야, 1000명이나 돼요? 네,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미국에 공문을 계속 홈페이지 보내고. 가면 있어요, 여기에? 네, 뭐 네. 홈페이지 만들어서? 예쁘 유튜브도 있고요. 아, 그냥 예쁘라고 치시면 되고요. YEFF. 네, 그 다음에 인스타도 있고 X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미국에 알리는 것도 하고 지자체장들의 공문 발송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제일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몽. 아. 그래서 알려야죠. 네, 조기대서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네. 우리가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부방대도 가입 계속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거를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아요. 이상한. 그러니까 저와 관련이 없는데 이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저는 정말 그냥 부정선거 척결하고 싶어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정말 그런 오해에도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그냥 제 갈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쁘와 함께.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2030 청년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기성세대로 한 사람 부끄럽기도 하고요.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5월 21일 이영돈 PD 전환길 제작 이렇게 해서 영화 개봉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영화 개봉되면 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또 감사합니다. 시청자 바로 댓글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환뉴스가 막혀 있어요 지금. 그 알고리즘이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알 수 없는 이것도 알 수 없다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디 구독, 좋아요, 알람 기능을 꼭 좀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